그래도 저희 나라 같이 이게 배달이 발전된 나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해외에 거주하면서 유럽 대부분의 나라를 돌아다녀 보고 실제로 파리에서 1년을 거주하면서 그 프랑스의 외식 문화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접하면서 느끼는 게 배달이라는 게 정말 너무나도 간단하고 좋고 너무 편한 그러한 시스템인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활성화가 됐을까? 외국에선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일을 하면서 파리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저는 미슐랭 스타 셰프 밑에서 잠깐 일을 한 이력이 있는데요. 미슐랭 스타 셰프 같은 경우는 굳이 배달을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메인 밸류가 있고 이름값이 있기 때문에 정말 세계 각국에서 저희 레스토랑으로 와서 줄을 서서 먹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그러한 부분이 사람들이 굳이 배달을 하지 않아도 크게 상관은 없어. 매출에 상관이 없고 뭐 지금 코로나다 뭐다 큰 영향이 있겠지만 물론 일시적인 타격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출에 큰 타격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 가끔 연락을 하는 사람들하고 통해 들어보면은. 그런데도 제가 왜 갑자기 배달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냐면은 현재 제가 한 2년 전까지 파리에 있던 곳에선 이 우버이츠라는 게 너무 보기 쉬워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배달의 민족 같은 곳인데 그렇게 식문화에서 보수적인 그러한 프랑스에서도 이런 우버이츠가 너무나도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제가 일을 했던 미슐랭 스타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특별한 케이스의 레스토랑이기 때문에 번외로 두는 곳이고 그 외에 다른 저희는 기본적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보수적인 프랑스에서도 배달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되게 신기해하는 게 뭐 자장면이라든가 치킨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한강에도 배달이 되고 어디 내가 원하는 어떤 곳에서도 정말 빠른 시간에 배달이 되는 걸 정말로 신기해해요. 실제로 외국에선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도 이러한 것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배달이 정말 너무나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을 활성화가 되는 이유 자체가 저는 이제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더라도 외국에서도 오는 식습관의 변화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린 친구들은 집에서 음식을 해 먹진 않아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걸 사 먹거나 아니면 고급 레스토랑 가서 먹거나 하는데 이제 그러한 친구들이 배달이라는 게 너무 간편하잖아요. 집에서 내가 전화를 하면은 간단하게 와서 먹고 이러한 시스템의 편리함과 좋은 점을 알게 되다 보니까는 외국에서도 이렇게 점차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배달을 많이 시켜 먹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살았던 프랑스 파리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행을 했던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우버이츠는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배달 대행 업체들 그러한 부분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쉽게 보게 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배달 시장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뭐 크게 본다 그러면은 주문 접수 플랫폼, 배달 플랫폼, 그리고 지역 배달 대행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뭐 주문 접수 플랫폼, 뭐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쿠팡이츠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기사나 뭐 TV를 통해 가지고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략적인 구조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배달 플랫폼은 말 그대로 이제 배달 프로그램 제공사 그리고 저희 메시코리아 부릉 조금 구조가 달라가지고 두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이미 지역 근처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로고 뭐 공유다 생각대로 이제 뭐 빨간색 배달통이라든지 뭐 하얀색 배달통이라든지 배달 대행사들 돌아다니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걔네들은 단순히 말하면은 배달 프로그램사예요. 매장은 이제 지역 총판, 개인 사업자로 이루어지는 배달 대행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고요. 이 배달 대행사는 이 생각대로나 공유다 같은 배달 대행 프로그램을 그냥 빌려가지고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이제 배달 대행사는 배달 주문 한 건당 뭐 80원에서 100원, 많으면 200원 정도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이 프로그램 제공사로 보내게 됩니다.
이 부분이 좀 있어요. 만약에 매장을 운영을 하시는데 배달 대행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배달 사고가 일어났어. 그러면은 야, 난 생각대로 쓰고 있으니까 생각대로의 본사에 전화해가지고 한바탕 해야지.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해야지. 그러면은 내 퀄리티가 조금 더 나아질 거야.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지역 배달 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배달 대행사가 상점의 계약이라든지 상점의 운영, 그리고 이 상점에서 돈을 얼마나 받는지에 대한 결정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생각대로 본사에다 배달 프로그램 제공사에 전화를 해서 컴플레인을 거는 것보다는 그냥 지점장, 그 지역의 배달 대행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 팀장이라든지 지점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컴플레인을 거시는 게 훨씬 더 빨라요. 또한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배달 대행 같은 경우에는 증빙이 없었어요. 세금 계산서에 대한 부분 신경 쓰고 있는 데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누락이 돼요. 매장에서는 나는 세금 계산서 받아야지. 이제 비용 지출로 떨궈야 되는데 계산서 끊어줘. 그러면 10% 더 내세요. 그럼 내가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일부 금액만 발행을 해줘요. 모든 비용에 대해서 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배달된 구조는 아실 거예요. 고객이 매장으로 주문을 넣게 되면 매장에서 배달 대행을 신청을 해서 주문을 넣고 배달 대행사가 고객한테 상품을 배송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고객이죠. 고객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와 같은 주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주문을 넣게 됩니다. 이 정보는 주문 접수 플랫폼을 통해서 상점으로 안내가 가게 되죠. 상점에서는 이 주문을 받을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돼요. 오케이. 상점에서는 이제 이 주문 받아야지. 내가 배달 고객한테 갖다 줘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희 배달 플랫폼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배달 대행을 부르게 되죠. 이때 이제 저희 배달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주문 접수 플랫폼,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 같은 프로그램과 따로 협약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꼭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배달 대행사들이 이 부분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배달 주문 플랫폼으로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 배달 대행사 그리고 기사 어플을 통해 가지고 정보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배정된 기사가 상품을 고객한테 갖다 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돌아다니면서 상점주들 미팅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차이점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같이 설명을 넣어봤는데요. 고객이 결제를 하는 방식은 총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배달 어플을 통해서 결제를 완료가 되는 선불.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저희는 물건을 상점에서 픽업해서 고객한테 갖다 주면 끝이에요. 아무런 현금 거래라든지 금액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이 있죠. 현금으로 계산, 그리고 카드로 계산. 이 2가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대부분의 배달 대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던 구조예요. 상점에서 주문을 넣게 되면 기사가 물건을 가지러 가죠. 그리고 그 상품 금액에 대해서 기사님 돈으로 상점에다가 주고 옵니다. 그리고 고객한테 배달해서 고객한테서 현금을 받게 되는 구조죠. 근데 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아요. 돌발 사항도 많고요. 만약에 기사가 현금이 없다. 저희 지금 현금이 없어요. 나중에 상점 고객한테 받아가지고 나중에 갖다 드릴게요. 갖다 줄까요? 안 갖다 주죠. 한 10건 중에 1건은 누락이 발생합니다. 상점이나 기사 둘 중 하나가 기억을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상점도 까먹어요. 오히려 그러면은 기사한테만 이득이 되는, 상점에서는 힘들게 물건 팔아놓고 적자만 발생하게 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또 고객이 현금으로 계산할게요 라고 하고 1,000원이 모자라요. 카드로 바꾸는 경우. 그리고 기사님이 준비하지 못한 수표 5만원 거스름돈을 준비해 줄 수 없는 구조. 이런 경우 때문에 서로 기사와 상점 간에 얼굴 붉히는 일이 항상 일어나요.
그래서 최근에 바뀐 결제 구조가 이겁니다. 이거는 요새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배달 대행사들이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상점은 고객이 현금으로 계산한대라고 저희 쪽에 정보를 보내요. 그럼 기사님은 매장에 가서 물건을 들으면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물건만 들고 나갑니다. 대신에 저희 중간에 이제 배달 플랫폼에서는 기사가 가지고 있는 계정, 캐시, 사이버머니에서 그 금액을 차감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기사님은 고객한테 가서 현금으로 차감된 캐시만큼 현금으로 손에 쥐게 됩니다. 배달까지 완료가 되게 되면 배달 플랫폼에서는 이 기사가 캐시 차감한 금액을 상점의 예치금, 이거는 또 상점에 대한 사이버머니로 넣어주던지 아니면은 실제 현금으로 고객 상점 통장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이 부분으로 하게 되면은 가장 좋은 게 기사님하고 상점하고 금액적인 부분으로 얼굴 붉힐 일이 없어요. 상점에서도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돈 관련 문제들을 제일 싫어해요. 변상이 고객 컴플레인으로 해서 변상이 일어나든 아니면 배달 중간에 사고가 나서 그 금액에 대해서 물어줘야 되는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컴플레인이 제일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오히려 그 금액적인 컴플레인에 대해서 기사와 상점이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중간에 배달 플랫폼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질 수 있는 새로운 현금 수치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패스할게 모두 다 아시는 것 같아가지고 카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모든 배달 대행사가 벤사를 끼고 있어서 상점 이름으로 결제가 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게 2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배달 대행사들이 PG를 사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점의 고객이 나는 A 치킨집에서 주문을 했는데 카드로 끌게 되면은 생각대로 아니면은 메시코리아가 찍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고객은 그걸로 컴플레인을 해요. 야,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데 내가 결제가 돼? 나 결제 잘못됐어. 카드 도난됐어. 카드 도난됐다는 신고가 은근히 많이 들어왔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재작년부터는 이제 거의 모든 배달 대행사들 그리고 배달 플랫폼들이 벤사를 중간에 끼게 되면서 상점 이름으로 결제가 될 수 있게 구조를 바꿨습니다. 왜 배달 외식업이 성장하고 있는지는 아셔야 돼요. 왜 성장하고 있나? 푸드테크입니다. 푸드테크. 음식의 푸드와 테크놀로지, 기술의 테크를 합쳐가지고 푸드테크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배달 앱과 배달 대행 업체가 성장하면서 배달 외식은 같이 성장합니다. 지금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2015년 매출이 1조 원이었는데 2016년 매출이 2조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배달 앱에서 주문 매출이 2조 원입니다. 2조 원. 배달 외식 시장 자체, 우리 외식업 시장이 대략 얼마로 보고 있죠? 외식 시장 자체가 200조 원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기사화가 많이 돼 있는데 100조 원, 150조 원 이렇게 있는데 200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배달 외식 시장 자체가 약 한 30조 원 정도 됩니다. 30조 원. 그러면 그 배달 앱에서 한 회사에서 2조 원을 올린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도 배달 앱에서 주문 들어오는 게 약 한 50에서 60% 되는데 배달 앱 한 회사가 2조 원 정도 올린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점유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배달 외식업 성장 요인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기술입니다. 배달 앱과 배달 대행업. 제가 죽을 때까지는 배달 외식업은 계속 성장한다고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 밑에 보시면은 1인 세대수가 계속 증가합니다. 지금 현재 약 68% 되는데 20년, 30년 뒤 되면은 8, 9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혼자 먹는 이게 핫 키워드예요. 혼밥족, 1인 세대, 솔로족, 혼술족 이런 게 이거를 정말 딱 그 외식업 하시는 분들은 키워드를 딱 집어넣고 가셔야 돼요. 앞으로는
혼자 먹는 이거 싱글 세트라든지 이런 걸 안 하고서는 외식업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왜 배달 외식업 성장 요인이냐? 혼자 가서 밥 먹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포장을 해가거나 집에 가서 먹거나 배달을 시켜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달 외식업이 이런 것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성장하고 있고, 1인 세대, 2인 세대 같은 경우는 해먹는 것보다 사먹는 게 더 저렴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요거는 어디 그 트렌드 2017년 트렌드 책이 여러 권 있는데 거기에 다 보시면은 다 요 혼밥 쪽, 혼술 쪽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요것도 이제 푸드테크 일환인데 간편한 결제 방식이에요. 이제는 돈 카드가 없어도 내가 배달을 시켜 먹을 수가 있어요. 배달 음식을 제일 많이 시켜 먹는 사람들이 10대, 20대입니다. 얘네들 용돈 떨어져. 카드에 이제 체크카드에도 돈이 안 들어가 있어. 근데 지금 치킨을 먹고 싶어. 어떻게 먹을까요? 그렇죠. 휴대폰 결제가 가능해요. 우리 매장에서는 현금 카드 2개밖에 안 되죠. 근데 지금 배달 앱에서는 다양하게 오케이 캐시백도 되고 카카오페이도 되고 네이버 페이도 되고, 제일 중요한 게 휴대폰 결제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계속 하던 교육인데 간단하게 이제 요거는 한 장으로만 해서 지나가겠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어떻게 했더니 매출이 그만큼 오르느냐. 제일 처음에는 리뷰하려. 제일 중요합니다. 고객과의 소통.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예전에는 주문을 하면은 전화 주문을 해가지고 뭐 몇 동 몇 호입니다 이렇게 하고 전화 주문을 했는데, 지금은 고객들이 앱으로 주문을 더 많이 해요. 그러면은 앱으로 주문해. 그리고 배달 대행업체를 보내. 그러면은 고객하고 그 주인 가게 점주하고는 고객과 한 번도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전화 통화 목소리도 한 번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만족을 하면 앱에다가 리뷰를 씁니다, 고객들이. 그러면은 좋으면은 좋다라고 쓰고, 정말로 우리가 불친절하거나 늦게 가거나 정확하게 안 가면은 불만의 글을 씁니다. 이 글을 잘 달아야 돼요. 왜냐면 1대1이 아니고 이 리뷰는 전국 어디서 다 볼 수 있어, 우리 매장을. 그러면 고객은 이 리뷰를 보고 제일 많이 시키거든요. 여러분들도 보면은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상품평을 보고 많이 시키죠. 예, 상품평 없는 데는 안 시키잖아. 안 좋거나. 상품평이 좋아야 됩니다. 식구평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 리뷰인데 1대1이 아니고 그 리뷰를 수천 명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건데, 좋으면은 좋다라고 달아줘야 되고 감사합니다라고 달아줘야 되고, 나쁜 거면 죄송합니다라고 달아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80%가. 아직까지 하는 분들이 20%밖에 안 돼요. 그걸 몰라요, 아직까지. 근데 그거를 다른 분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집 사장은 그래도 다른 고객이 봤을 때 이 집 사장은 고객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뭐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죄송하다고 말하는구나. 이 집 괜찮네. 근데 거기에 고객은 막 수백 개를 달아놨는데 사장님 댓글은 한 개도 없어. 그러면 다른 고객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고객 무시하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뭐라고 입장 바꾸는 거 생각해서 내가 정말 불만글을 올렸는데 사장이 아무 말도 안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 바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게의 자랑, 우리의 가게의 자랑을 업소 소개에다가 잘 집어넣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가게와 경쟁업소인데를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분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배달 외식도 계속 교육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즘에 앱에서도 유료 상품이 계속 나오는데 유료 상품을 적절히 활용을 해야 됩니다.